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호주 퀸즐랜드 외곽 수백 킬로미터에 걸친 황량한 대초원에서 10마리가 넘는 딩고 무리가 한밤중에 몰려와 목장을 습격했고 어린 소녀와 양떼가 갇힌 창고를 포위했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적인 순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났죠. 도대체 누가, 어떻게 이 위험천만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믿기 어려운 한국견의 용기와 희생이 담긴 실화,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사브리나 매튜스입니다. 호주 동물보호단체에서 농장 보안팀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날까지만 해도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밤이 될 줄 몰랐죠. 퀸즐랜드 외곽에 있는 핸더슨 목장은 제가 담당하는 지역 중에서도 가장 외딴 곳이었습니다. 인근 마을에서도 40km나 떨어진 이곳은 수천 마리의 양을 기르는 대규모 목장이었어요. 문제는 이곳이 딩고들의 주요 서식지와 맞닿아 있다는 거였죠. 딩고는 호주 대륙의 최상위 포식자입니다. 몸집은 중형견 정도지만 무리를 이뤄 사냥하는 습성 때문에 농장주들에게는 악몽과 같은 존재예요. 특히 핸더슨 목장은 지난 몇 달간 계속해서 딩고떼의 습격을 받아왔습니다. 사브리나, 이번엔 정말 심각해요. 핸더슨 목장의 여주인 캐롤이 제게 전화를 걸어왔을 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어제 밤에도 양 5마리가 죽었고 딩고들이 울타리를 뜯어놓았어요. 이젠 창고 근처까지 와서 우리 가족을 위협하고 있어요. 제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정말 처참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목장 곳곳에 양들의 털과 피가 흩어져 있었고 울타리는 여러 곳이 뜯어진 상태였어요. 캐롤의 12살 딸 메건은 겁에 질려 집안에서 나오려 하지 않았죠. 이제 정말 방법이 없어요. 경찰에 신고해도 야생동물이라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사설업체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캐롤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어요. 밤마다 딩고 울음소리를 들으며 잠을 못 자고 있어요. 메건이는 아예 혼자 밖에 나가지도 못하겠다고 해요. 그때 갑자기 먼지를 일으키며 한 대의 트럭이 목장으로 들어왔습니다. 트럭에서 내린 건 리사라는 한국계 수의사였어요. 그런데 그녀 뒤에서 내린 건 제가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독특한 개였습니다. 하얀 털을 가진 중형견이었는데 귀가 쫑긋 서 있고 꼬리가 말려 올라간 게 늑대 같기도 하고 일반적인 목양견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무엇보다 그 개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죠. 조용하면서도 날카로운, 마치 모든 것을 관찰하고 있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이 개가 뭐예요? 제가 물었을 때 리사가 답했어요. 진돗개라고 해요. 한국에서 온 개죠. 이름은 누리예요. 진돗개요? 처음 들어보는데 목장 일에 도움이 될까요? 캐롤이 의구심을 품은 표정으로 물었어요. 리사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이 개는 좀 특별해요.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필요한 순간에는 스스로 판단해서 움직이는 개예요. 그게 진돗개의 특징이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을 안 듣는 개가 무슨 도움이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훈련된 목양견이에요. 하지만 그 순간 누리가 갑자기 고개를 들고 먼 곳을 바라봤어요. 귀를 쫑긋 세우고 무언가를 경계하는 듯 했죠. 저희는 아무것도 듣지 못했지만 누리는 분명히 무언가를 감지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이 오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조용한 한국견이 곧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밤의 주인공이 될 거라는 사실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누리를 자세히 관찰해봤어요. 리사가 말한 대로 정말 특이한 개였죠. 앉아. 제가 명령했지만 누리는 저를 쳐다보기만 할 뿐 앉지 않았어요. 뭐야, 기본적인 명령도 못 알아듣나? 캐롤도 고개를 저었어요. 역시 안 되겠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보더 콜리나 오스트레일리안 캐틀독 같은 제대로 된 목양견이에요. 말도 안 듣는 개를 어떻게 믿어요? 리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진돗개는 좀 다른 개예요. 사람의 명령보다는 상황을 스스로 판단해서 행동하는 개거든요. 한국에서는 이런 특성 때문에 훌륭한 수호견으로 여겨져요. 수호견이요? 제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여기는 한국이 아니에요. 호주 목장에서 필요한 건 딩고를 막을 수 있는 강하고 훈련된 개예요. 이런 얌전해 보이는 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목장에서 일하는 잭 아저씨도 동의했어요. 맞아요. 딩고들은 무리를 지어다니는데
한 마리 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게다가 한국 개라니 여기 기후에 적응도 못할 텐데요. 하지만 리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진돗개는 1000년 넘게 자연 선택을 통해 진화한 개예요. 사냥 본능이 뛰어나고 위험을 감지하는 능력이 탁월해요. 무엇보다 자신의 영역을 지키려는 본능이 매우 강하죠. 그럼 테스트해봐요. 제가 도전적으로 말했어요. 진짜 도움이 된다면 계속 두고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겠어요. 그날 저녁 저희는 누리를 양떼 근처에 두고 관찰했어요. 누리는 양들에게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다른 목양견들처럼 양떼를 몰지도 않고 그냥 조용히 앉아있기만 했죠. 봐요. 아무것도 안 해요. 캐롤이 실망스러워했어요. 우리 양들한테는 관심도 없는 것 같은데요. 저도 점점 짜증이 났어요. 리사 씨, 이게는 정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차라리 제대로 된 경비견을 구하는 게 낫겠어요. 리사가 조금 서운한 표정을 지었지만 말했어요. 하루만 더 기다려보세요. 진돗개는 평상시에는 조용해요. 하지만 정말 위험한 순간에는 다르게 행동할 거예요. 그때 매건이 집에서 나와 말했어요. 엄마, 저게 이상해요. 계속 저쪽만 쳐다봐요. 매건이 가리킨 방향은 목장 북쪽 언덕이었어요. 정말로 누리는 하루 종일 그 방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때로는 코를 킁킁거리고 때로는 귀를 바짝 세우면서요. 저희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누리에게는 뭔가 보이는 것 같았어요.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누리에게 다가가며 물었지만 누리는 여전히 그 방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잭 아저씨가 망원경으로 그 방향을 살펴봤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냥 바위랑 관목들만 있어요. 저는 점점 확신이 섰어요. 이 개는 정말 쓸모없다고요. 명령도 안 듣고 양떼에는 관심도 없고 자꾸 엉뚱한 곳만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리사 씨, 죄송하지만 이 개는 저희한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내일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어요. 제가 최종 결론을 내렸어요. 리사가 아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오늘 밤만 더 두세요. 진돗개의 진짜 능력은 밤에 나타날 수도 있어요. 저는 하는 수 없이 동의했어요. 어차피 하루 더 있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밤 정말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밤 10시쯤 저는 목장 사무실에서 서류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캐롤과 매건은 집에서 쉬고 있었고 잭 아저씨는 마지막 순찰을 돌고 있었죠. 갑자기 누리가 낮은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목장 입구 쪽에 묶어둔 누리가 몸을 바짝 세우고 북쪽 언덕을 노려보고 있었어요. 하루 종일 바라보던 바로 그 방향이었죠. 뭐야, 또 저러네. 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하지만 5분 후 멀리서 양들이 불안해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매, 매. 평상시와는 다른 공포에 질린 듯한 울음소리였어요. 제가 밖으로 나갔을 때 누리는 이미 밧줄을 끊고 목장 북쪽으로 뛰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죠. 누리가 하루 종일 바라보던 그 방향에서 정말로 뭔가가 오고 있다는 걸요. 잭 아저씨가 무전기로 급하게 말했어요. 사브리나, 큰일 났어요. 딩고떼가 몰려와요. 적어도 10마리는 넘어 보여요. 저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딩고 한두 마리도 위험한데 10마리가 넘는 무리라니. 이건 지금까지 경험한 것 중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캐롤, 매건을 데리고 창고로 피해요. 저는 집을 향해 소리쳤어요. 창고는 목장에서 가장 튼튼한 건물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딩고들은 생각보다 훨씬 빨랐어요. 양떼를 울타리에서 몰아내고 매건과 캐롤이 창고로 피하는 길을 차단하고 있었어요. 엄마. 매건의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모녀는 창고 안에 갇혔지만 딩고들이 창고 주변을 에워싸고 있었어요. 딩고들은 정말 무서웠어요. 붉은 눈을 번뜩이며 이빨을 드러내고 낮은 으르렁거림을 내면서 창고 문을 긁고 있었어요. 양떼는 이미 흩어져서 도망가고 있었고 목장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죠. 119에 신고했어요. 잭 아저씨가 소리쳤지만 이곳까지 오려면 최소 30분은 걸려요. 그 시간 동안 버틸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딩고들 중 가장 큰 놈이 창고 문을 더 세게 긁기 시작했어요. 나무 문이 삐걱거리며
금이 가기 시작했죠. 안에서 매건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어떻게 해야 해요? 제가 패닉 상태로 잭 아저씨에게 물었을 때 갑자기 어둠 속에서 하얀 그림자가 나타났어요. 누리였어요. 진돗개는 조용히 딩고 무리 뒤쪽으로 접근하고 있었어요. 딩고들보다 훨씬 작은 체구였지만 그 눈빛은 전혀 물러서지 않았어요. 누리, 위험해. 돌아와. 제가 소리쳤지만 누리는 저를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리사가 했던 말이 무슨 뜻인지를요. 진돗개는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고 했죠. 대신 스스로 판단해서 행동한다고요. 그리고 바로 지금 누리는 자신만의 판단을 내리고 있었어요. 딩고 10마리와 진돗개 1마리. 이 불공평한 대결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누리는 딩고들에게 짖지 않았어요. 이상했죠. 보통 개들은 위협을 느끼면 짖기 마련인데 누리는 완전히 조용했어요. 대신 누리는 딩고들 사이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마치 산책하듯이요. 딩고들이 고개를 돌려 누리를 바라봤을 때 누리는 잠깐 멈춰서서 그들과 눈을 마주쳤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누리가 갑자기 몸을 돌려 목장 북쪽으로 뛰기 시작했어요.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절묘한 속도로요. 딩고들 중 2마리가 호기심을 보이며 누리를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누리는 그들이 따라오는 걸 확인하고는 조금 더 빨리 뛰었어요. 뭘 하는 거야? 제가 중얼거렸을 때 잭 아저씨가 말했어요. 저 개가 딩고들을 유인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그랬어요. 누리는 딩고 2마리를 데리고 언덕 쪽으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창고 주변에 남은 딩고들이 조금씩 불안해하기 시작했죠. 5분 후 누리가 다시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다른 방향에서요. 마치 딩고들을 따돌리고 돌아온 것 같았어요. 누리는 또 다른 딩고 몇 마리의 시선을 끌었어요. 이번에는 살짝 다가가서는 갑자기 뒤로 물러났어요. 딩고들이 누리를 쫓으려 했지만 누리는 이미 다른 곳으로 사라진 후였어요. 저 개가 뭘 하고 있는 건지 알겠어요. 잭 아저씨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딩고들을 하나씩 떼어내고 있어요. 무리를 분산시키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그랬어요. 처음에 10마리가 넘던 딩고들이 누리 때문에 여기저기 흩어지고 있었어요. 창고 주변에는 이제 5마리 정도만 남아 있었죠. 누리의 전략은 놀라웠어요. 딩고들과 정면 대결하지 않고 대신 그들의 사냥 본능을 이용해서 하나씩 유인해내는 거였어요. 하지만 남은 딩고들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가장 큰 놈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창고 문을 긁고 있었어요. 문이 점점 부서지고 있었죠. 그때 누리가 마지막 작전을 실행했어요. 누리는 우두머리 딩고 바로 앞으로 다가갔어요. 이번에는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 서서 딩고 우두머리와 정면으로 대치했죠. 우두머리 딩고가 으르렁거리며 이빨을 드러냈어요. 누리보다 훨씬 크고 무서웠어요. 하지만 누리는 전혀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 누리가 처음으로 소리를 냈어요. 짖는 게 아니라 낮고 깊은 으르렁거림이었어요. 마치 늑대 같은 소리였죠. 우두머리 딩고가 잠깐 주춤했어요. 누리의 기세에 눌린 것 같았어요. 누리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어요. 갑자기 몸을 돌려 북쪽 절벽 방향으로 전력 질주를 시작했어요. 우두머리 딩고와 남은 딩고들이 모두 누리를 따라 뛰어갔어요. 창고는 완전히 비었어요. 지금이에요. 제가 소리쳤어요. 캐롤, 메건, 나와요. 모녀가 창고에서 나와 집으로 안전하게 피했어요. 하지만 저는 누리가 걱정됐어요. 딩고 무리를 절벽 쪽으로 유인했는데 혼자서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요? 밤하늘에서 들리는 것은 멀어져가는 발소리와 가끔씩 들리는 격투 소리였어요. 그 소리는 새벽까지 계속됐습니다. 새벽 6시, 저는 한잠도 못 자고 목장을 순찰하고 있었어요. 딩고들은 모두 사라졌지만 누리도 보이지 않았어요. 캐롤과 메건은 무사했어요. 창고 문은 부서졌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죠. 하지만 저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누리가 돌아올까요? 메건이 걱정스런 얼굴로 물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별로 관심 없어 하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누리를 걱정하고 있었어요. 분명히 돌아올 거야. 캐롤이 딸을 안으며 말했지만 목소리에 확신은 없었어요. 리사도 새벽 일찍 달려왔어요. 누리가 안 보인다고 들었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저희는 북쪽 절벽 방향으로 수색에 나섰어요.
딩고들과 마지막으로 사라진 방향이었거든요. 절벽 근처에서 저희는 격투의 흔적들을 발견했어요. 흙이 파헤쳐져 있고 여기저기 털과 피가 묻어 있었어요. 딩고의 털인지 누리의 털인지 구분할 수 없었어요. 여기 발자국이 있어요. 잭 아저씨가 절벽 가장자리를 가리켰어요. 딩고들이 이 방향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간 것 같아요. 절벽 아래를 내려다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혹시 누리가 떨어진 건 아닐까 하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오전 8시쯤 저희는 수색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그때 매건이 소리쳤어요. 저기요. 저기 뭔가 움직여요. 멀리 언덕 너머에서 하얀 점 하나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확실하지 않았지만 점점 가까워질수록 분명해졌어요. 누리였어요. 하지만 누리의 모습은 처참했어요. 온몸이 상처투성이었고 왼쪽 다리를 절고 있었어요. 하얀 털은 피와 흙으로 더러워져 있었고 귀 한쪽이 찢어져 있었어요. 그래도 누리는 꿋꿋하게 걸어오고 있었어요. 터벅터벅 절뚝거리면서도 목장을 향해 돌아오고 있었어요. 누리. 매건이 달려가려 했지만 캐롤이 말렸어요. 위험할 수 있어. 하지만 누리는 전혀 위험하지 않았어요. 저희 앞에 도착하자마자 털썩 주저앉으며 크게 헐떡였어요. 완전히 지쳐 있었지만 꼬리를 살짝 흔들었어요. 마치 걱정시켜서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리사가 급히 누리를 검사했어요. 다행히 치명적인 상처는 없어요. 하지만 전신에 물린 자국과 할퀴상이 있고 탈수 증상도 심해요. 저는 누리를 바라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이 작은 개가 우리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싸웠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미안해, 누리. 제가 누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어제 내가 쓸모없다고 말해서 정말 미안해. 누리는 저를 올려다보며 짧게 꼬리를 흔들었어요. 원망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어요. 캐롤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이 개가 우리 가족을 지켜줬어요. 내 딸을 지켜줬어요. 매건도 조심스럽게 누리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누리야, 고마워. 진짜 고마워. 그때 잭 아저씨가 망원경으로 주변을 살펴보다가 말했어요. 딩고들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어젯밤 이후로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아요.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한 마리의 진돗개가 10마리가 넘는 딩고 무리를 물리친 거예요. 누리는 목장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 컸어요. 누리의 회복에는 한 달이 걸렸어요. 리사가 매일 와서 치료해줬고 저희 모두가 교대로 누리를 돌봤어요. 처음에는 일어나지도 못했던 누리가 점차 회복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리사 씨, 진돗개가 원래 이런 개예요? 제가 물었을 때 리사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진돗개는 한국에서 1000년 넘게 집을 지켜온 개예요. 명령을 받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스스로 상황을 판단해서 필요한 일을 해요. 주인이 위험하면 자신의 목숨을 걸고라도 지키려 하죠. 그런데 왜 평소에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진돗개는 사람을 수직적 관계로 보지 않아요. 동등한 파트너로 봐요. 그래서 무의미한 명령은 따르지 않지만 정말 필요한 순간에는 누구보다 믿을 수 있는 개예요. 캐롤이 누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내가 누리를 쫓아내려고 했을 때 누리는 우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우리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을 때도요. 정말 그랬어요. 누리는 하루 종일 북쪽 언덕을 바라보며 딩고들의 접근을 감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희가 말을 안 듣는다고 불평할 때 누리는 이미 우리를 지킬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매건이 누리 옆에 앉아 말했어요. 누리는 우리 가족이야. 다시는 떠나보내지 않을 거야. 한 달 후 누리가 완전히 회복됐을 때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딩고들이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야생동물 전문가에게 물었을 때 그가 설명해줬어요. 딩고들은 영역동물이에요. 자신들보다 강한 상대가 나타나면 그 지역을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해요. 누리가 그들에게 이곳은 내 영역이라는 강한 메시지를 보낸 거죠. 정말 놀라웠어요. 누리는 딩고들을 쫓아낸 게 아니라 자신이 이 목장의 수호자라는 걸 보여준 거였어요. 며칠 후 호주 동물보호단체에서 연락이 왔어요. 누리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여러 목장에서 진돗개를 구하고 싶다는 요청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제 다른 목장에서도 도움을 요청하고 있어요. 제가 캐롤에게 말했을 때
캐롤이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누리는 우리 가족이에요. 다른 곳으로 보낼 수 없어요. 저도 동의했어요. 누리는 이제 단순한 개가 아니었어요. 이 목장의, 이 가족의 일부였어요. 대신 다른 진돗개들을 데려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리사가 제안했어요. 한국에는 누리 같은 개들이 많거든요. 그날 밤, 저는 누리와 함께 목장을 순찰했어요. 누리는 이제 저와 완전히 편해졌어요. 명령을 따르지는 않았지만 제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 함께 갔어요. 고마워, 누리. 제가 별이 쏟아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내가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걸 가르쳐줬어. 누리가 저를 올려다보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그 눈빛에는 평화로운 만족감이 담겨 있었어요. 누리의 이야기는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처음에는 지역신문의 작은 기사로 실렸지만 곧 전국 뉴스가 됐죠. 한국에서 온 수호견, 호주 목장을 구하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갔을 때 저는 정말 놀랐어요. 누리가 이렇게 유명해질 줄 몰랐거든요. 호주 농림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누리의 사례를 연구해서 다른 농장의 딩고 문제 해결에 활용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진돗개를 지역 목장 보호견 시범종으로 지정하고 싶습니다. 농림부 담당자가 목장을 방문해서 말했어요. 누리가 보여준 방식이 기존의 방법보다 훨씬 효과적이고 인도적이거든요. 정말 그랬어요. 기존에는 딩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을 뿌리거나 총으로 사냥하는 방법을 썼어요. 하지만 누리는 딩고들을 죽이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했어요.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한 거예요? 담당자가 물었을 때 리사가 설명했어요. 진돗개는 딩고와 비슷한 야생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딩고들의 행동 패턴을 이해하고 그들의 언어로 소통할 수 있어요. 누리는 딩고들에게 이곳은 내가 지키는 곳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거죠. 캐롤이 자원해서 진돗개 순찰팀 훈련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됐어요. 다른 농장주들에게 진돗개와 함께 일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였어요. 중요한 건 진돗개를 통제하려 하지 말고 파트너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캐롤이 첫 번째 교육에서 말했어요. 누리는 우리가 명령한 대로 움직인 게 아니라 스스로 판단해서 우리를 지켜준 거예요. 교육에 참가한 농장주들이 놀라워했어요. 개가 스스로 판단한다고요? 그런 개도 있나요? 진돗개는 특별해요. 제가 대답했어요. 일반적인 개와는 다르게 생각해야 해요. 명령을 내리는 게 아니라 신뢰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3개월 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호주 정부에서 누리에게 공식적인 표창을 수여하기로 한 거예요. 경계방어 공로상이라는 특별한 상이었어요. 동물에게 주는 상으로는 호주 역사상 처음이었죠. 시상식 날 수많은 기자들과 농장주들이 핸더슨 목장을 찾아왔어요. 누리는 모든 관심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조용하고 차분했어요. 이 개는 호주 농업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농림부 장관이 말했어요. 딩고 문제를 폭력적인 방법이 아닌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누리의 목에 메달이 걸렸을 때 매건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우리 누리가 영웅이 됐어요. 하지만 누리는 여전히 누리였어요. 메달을 받고도 꼬리만 살짝 흔들었을 뿐 별로 대단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았어요. 시상식이 끝난 후 저는 누리와 함께 목장을 걸었어요. 6개월 전과 똑같은 풍경이었지만 모든 게 달라 보였어요. 너 때문에 정말 많은 게 바뀌었어. 제가 누리에게 말했을 때 누리가 저를 올려다보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그 눈빛에는 여전히 같은 평화로움이 담겨 있었어요. 영웅이 되었다고 해서 달라진 건 없었어요. 누리는 여전히 이 목장과 이 가족을 지키는 조용한 수호자였어요. 1년이 지났어요. 핸더슨 목장은 이제 호주에서 가장 유명한 목장 중 하나가 됐어요. 전 세계에서 진돗개를 보러 오는 사람들로 북적거려요. 하지만 누리는 여전히 그 모든 관심을 조용히 받아들이고 있어요. 관광객들이 와서 사진을 찍어도 기자들이 인터뷰를 해도 누리는 자신의 일상을 지켜나가요. 매일 아침 목장을 순찰하고 매건이 학교에서 돌아올 때까지 집 앞에서 기다리고 밤에는 가족들이 모두 안전한지 확인한 후에야 잠자리에 들어요. 진돗개 보호 프로그램은 대성공을 거뒀어요. 이제 호주 곳곳의 농장에서 진돗개들이 딩고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요. 모두 누리가 보여준 방식을 따라서요. 어느 날 저는 한국 진도에 편지를 쓰기로 했어요.
누리의 고향에 이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거든요. 진도군청 담당자님께 저는 호주에서 농장 보안 일을 하는 사브리나 매튜스입니다. 1년 전 한 마리의 진돗개가 저희 목장에 왔어요. 처음에는 말도 안 듣고 쓸모없어 보이는 개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틀렸어요. 그 개의 이름은 누리예요. 누리는 제게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가르쳐줬어요. 명령을 받고 하는 행동이 아니라 스스로 판단해서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라는 걸요. 누리는 딩고 무리로부터 저희 가족을 지켰어요. 자신보다 훨씬 큰 위험에 맞서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저희를 구했어요. 당신들의 개는 단지 개가 아니었습니다. 누리는 이 외로운 땅에서 저희의 수호자가 되어줬어요. 진돗개가 한국의 자랑이라는 말을 이제야 이해하게 됐어요. 누리 같은 개들이 있는 나라가 정말 부럽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한국 진도를 방문해서 누리의 고향을 보고 싶어요. 그리고 누리 같은 훌륭한 개들을 기른 분들께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사브리나 매튜스 드림. 편지를 다 쓰고 나서 저는 누리에게 읽어줬어요. 누리는 조용히 듣다가 꼬리를 한번 흔들었어요. 그날 저녁 마을에서 누리를 위한 작은 조형물 제막식이 있었어요. 딩고를 물리친 영웅 누리라는 제목의 동상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축하해줬어요. 농장주들, 정부 관계자들, 그리고 진돗개를 키우게 된 다른 가족들까지요. 누리가 아니었다면 제 딸을 잃을 뻔했어요. 캐롤이 연설했어요. 이 개는 저희에게 가족의 의미를 다시 가르쳐줬어요.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서로를 지키려는 마음에서 만들어지는 거라는 걸요. 메건도 마이크 앞에 섰어요. 누리야, 너는 내 최고의 친구야. 처음에는 무서워했는데 이제는 누리 없는 하루는 상상할 수 없어. 제막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모두 돌아간 후 저는 누리와 함께 조용히 조형물을 바라봤어요. 어때, 누리? 내 동상이야. 제가 말했을 때 누리는 별로 관심 없다는 듯 하품을 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누리에게는 동상이나 메달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요. 누리에게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가족들이 모두 안전하다는 사실이었어요. 달빛 아래서 누리가 목장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우리가 누리를 구한 게 아니라 누리가 우리를 구했다는 걸요. 그리고 그 구원은 그날 밤 딩고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준 것뿐만 아니라 진정한 충성심과 용기가 무엇인지 가르쳐준 것까지 포함된다는 걸요. 누리는 지금도 매일 밤 목장을 지키고 있어요. 조용히, 묵묵히, 그리고 누구보다 확실하게요. 그것이 진돗개이고 그것이 누리예요.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반려동물에게도 누리 같은 특별한 순간이 있었나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다음에는 더욱 감동적인 동물 이야기로 찾아뵐게요.